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좋은 글 대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좋은 글 연구의 이민옥 역금 북싱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지혜, 행복, 희망, 노력, 감사, 긍정 등에 관한 좋은 글과 좋은 생각을 모아놓은 책으로 1300여 페이지나 되는 좀 두꺼운 책인데요. 희망과 꿈을 향해 자기 긍정으로 이끄는 좋은 글 몇 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해도 라는 글이 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소중한 꿈이 있고 주어진 환경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이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안하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작은 촛불을 하나 밝혀두면 어떤 불안도 어둠과 함께 사라지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도 나는 괜찮습니다. 든든한 믿음의 밧줄을 걸었고 사랑의 닻을 깊이 내렸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면서 이대로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고 미워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신뢰와 사랑의 힘은 크고 완전하여 언젠가는 의심과 믿음을 이기리라 믿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갈 길이 멀고 험하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멀고 험한 길 달려가는 동안에도 기쁨이 있고 열심히 인내하며 걸어가면 언젠가는 밝고 좋은 길 만날 것을 알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후회할 일이 많다고 하여도 나는 괜찮습니다. 실패와 낙심으로 지나간 날들이지만 언젠가는 그날들을 아름답게 생각할 때가 오리라고 믿고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인생의 역경을 대하는 태도. 사람이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면 몸이 아픈 줄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엄살을 부립니다. 마찬가지로 덕의 완성을 인생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예사로 역경을 견뎌내지만 정신적인 수양을 쌓지 못한 사람들은 그 역경을 치명적인 불운으로 여깁니다. 그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큰 물에는 아무리 큰 돌을 던져도 그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큰 물은커녕 작은 물구덩이보다도 못한 옹졸한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불행해졌다면 스스로 그 불행의 구렁텅이를 헤쳐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풍요로운 인생을 위하여 지녀야 할 네 가지는 참된 마음, 참된 입, 참된 귀, 참된 눈입니다. 참된 마음이란 잡념이 없는 것을 말하고요. 참된 입이란 잡담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귀란 비뚤어진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참된 눈이란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도 생각도 상황에 맞게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때 추구해야 합니다. 시간과 기회는 우리를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인생을 미리 만들어 놓은 법칙대로만 살아가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미덕이라 할지라도 매사에 융통성이 따르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옛말에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누구나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아무리 노력하고 때를 잘 타고 태어나도 불가항력적인 섭리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가 인생을 떳떳하게 하며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했다면 등수 때문에 인생을 소진시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인정하고 고난을 통한 그 뜻을 알고 새 힘을 얻어서 아자를 외치며 성실하게 땀 흘리는 사람들은 박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잃는 것입니다. 세상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잃는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톨스토이가 한 말인데요.
잘 알지도 못하는 일에 끼어들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와 관련 없는 일에는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허비할 여유가 있다면 자기 수양에나 힘쓸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서서히 가라,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라. 그것이 힘의 원천이다. 노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영원한 젊음의 비결이다. 독서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지식의 샘이 된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은 신이 부여한 특권이다. 평안한 시간을 만들어라. 그것은 행복의 길이다. 웃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것은 혼의 음악이다. 남에게 주는 시간을 만들어라. 자기 중심적이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다. 노동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성공을 위한 대가이다. 자선을 베푸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은 천국의 열쇠다.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그 안에는 기쁨, 사랑, 즐거움, 희망과 같은 긍정의 씨앗이 있는가 하면 미움, 절망, 좌절, 시기,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의 씨앗이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자신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이 글을 들으시면 나랑 똑같다. 나도 저런데 내 얘기야 하실 것 같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도 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잘난 체도 합니다. 나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하면서 닫기도 합니다. 나는 정직하자고 다짐하면서 꾀를 내기도 합니다. 나는 떠난다고 하면서 돌아와 있고 다시 떠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참아야 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시원해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다가 우스운 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외로울수록 바쁜 척합니다. 나는 같이 가자고 하면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있으라 하면 같이 가고 싶어집니다. 나는 봄에는 봄이 좋다 하고 가을에는 가을이 좋다 합니다. 나는 남에게는 쉬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계속 일만 합니다. 나는 희망을 품으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나는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 소속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변화를 좋아하지만 안정도 좋아합니다. 나는 절약하자고 하지만 낭비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약속을 하고 나서 지키고 싶지 않아 핑계를 찾기도 합니다. 나는 남의 성공에 박수를 치지만 속으로는 질투도 합니다. 나는 실패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내가 실패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나는 너그러운 척하지만 까다롭습니다. 나는 감사의 인사를 하지만 불평도 털어놓고 싶습니다. 나는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흔들리고 괴로워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있습니다. 그 내일을 품고 오늘은 이렇게 청개구리로 살고 있습니다. 정용철이란 분이 쓰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얘기구나 하면서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실망을 주는 이 일로 인하여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있기에 나는 지금 일상에서 안주하지 않고 내일에 대한 열정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일로 인하여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지금 힘겨운 고통을 이겨내고 있으니 앞으로 나에게 작은 평화라도 찾아오면 그것을 큰 기쁨으로 삼고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손해로 인하여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지금의 작은 손해가 다음에 있을 수 있는 큰 손실을 막아줄 테니까요. 지금 나를 외롭게 하는 이 일로 인하여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지금 느껴지는 외로움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가깝게 다가갈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슬픔을 주는 이 일로 인하여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슬픔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부터 다른 이의 눈물을 받아주는 촉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멸시와 비난으로 인하여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멸시와 비난의 아픔이 얼마나 큰 상처인 줄 알기에
앞으로 나는 실력을 높이면서도 남에게 불평불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겨울이 지났기에 봄이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시련이 있기에 내 앞날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오늘의 시련은 나를 더욱 성숙시켜 앞으로 있을 많은 일들이 잘 풀리게 할 것입니다. 완벽하게 뛰어들고 완벽하게 빠져나오라. 어떤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비록 나중에 거기서 뛰쳐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그것의 포로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매료되었다가 각성하고 정신없이 몰두했다가도 결국은 냉정을 되찾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에든 일단 확신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검증 단계를 거치면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의 이치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사고방식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만사를 제쳐두고 집중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인간이 극복해야 할 결점 6가지가 있습니다. 1.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누른다. 2. 변화나 극복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걱정만 한다. 3.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4.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한다. 5. 마음의 수양과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고 독서와 연구하는 습관을 갖지 않는다. 6. 남들에게 자신의 사고방식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키케로가 한 말입니다. 고맙게 생각하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좋든 싫든 무엇인가 한 가지는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에 열중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부지런해지고 굳센 의지를 갖게 되는 등 게으른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미덕을 갖추게 된다. 조언에 귀 기울여라. 완벽한 통찰력을 갖출 수 없다면 통찰력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기 힘으로든 남의 도움으로든 모든 사람은 분별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안다고 믿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무지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무엇이 부족한지 찾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로운 예언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 스스로 현명하다고 믿지 않는 자가 진정한 현자다. 그러한 겸손으로 남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것은 자기 능력의 부족함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시대에 순응하라. 사람은 변해가는 지식의 흐름에 따라 성장해야 한다. 구태의연한 생각에만 매여서 현재의 시류에 무감각한 것은 곧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 어떤 분야든 가장 대중적인 흐름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흐름을 자신의 내면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과거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 해도 현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며 몸과 마음을 가꾼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동시에 선한 마음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그들은 유의미한 유행을 따르기에 급급하지도 않고 그렇기에 타인으로부터 모방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취할 수는 없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해내며 살아간다. 무슨 일이든 그에 어울리는 쓰임이 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한 그루 받았다. 그것을 본 누군가가 물었다. 집을 지을 때 대들보로 쓰려는 겁니까? 아니요, 대들보로는 작습니다. 그럼 기둥으로 쓰려는 겁니까? 아니요, 기둥으로는 너무 큽니다. 그러자 나무를 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다. 나무는 한 그루밖에 없는데 너무 작기도 하고 너무 크다고도 하시는구려. 대관절 어디에 쓰시려는 겁니까? 그러자 나무를 받은 사람이 말했다. 무슨 일이든
그것에 어울리는 쓰임새가 있고 어떤 말도 경우에 딱 들어맞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나무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 우리는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을 물리치지는 못한다. 그러나 자기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뇌리를 스치는 나쁜 생각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세상에 떠도는 악한 생각들을 없애버릴 수는 없으나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집을 짓고 제멋대로 악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얼굴 표정이 마음입니다. 혹시 가까운 곳에 거울이 있다면 그 속을 좀 들여다 보십시오. 거울 속에 들어있는 얼굴의 표정과 빛을 보십시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요. 자신이 살아온 삶의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 많았다면 슬픔이 담겨 있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다면 그 얼굴 어딘가에 고통이 배어 있을 것입니다. 평소 마음의 켠 촛불로 자신의 내면을 골고루 들여다보며 마음을 살피는 공부를 해온 사람은 그 얼굴이 온화하고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밖으로 향해 항상 타인에 대한 옳고 그름만 가려왔다면 그 얼굴엔 결코 평화나 기쁨이 담겨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데는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울 하나, 초 한 자루면 될 것 같습니다. 쉴 새 없이 열심히 밖으로 뛰어다닌 자신을 불러들여 오랜 만남을 통해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얼굴빛과 표정이 평화로워지고 눈빛이 맑아지는 변화를 확인하십시오. 말이 깨끗하면 삶도 깨끗해진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저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마음을 가다듬는 때 누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에 관심을 두겠는가? 험담은 가장 파괴적인 습관이다. 입을 다물어라. 인간과 동물이 두드러진 차이점은 의사소통 능력이다. 오직 인간만이 복잡한 사고와 섬세한 감정, 철학적인 개념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사랑을 전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불의를 바로 잡는 데 써왔는가? 아니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멀어지도록 했는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좋은 말이 없거든 차라리 침묵을 지켜라. 화제를 돌려라. 험담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나쁜 마음을 먹고 말하는 쪽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쪽이다. 대화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스포츠, 날씨, 경제 등 안전하고 흥미 있는 화제로 바꾸어라. 험담이 시작될 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면 상대방은 험담을 해도 아무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인재를 등용한다는 것. 항우와 비교할 때 유방에게는 6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 명성이 부족하고 세력이 부족하고 용맹이 부족하고 인의가 부족하고 신의가 부족하고 군졸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다. 그러나 항우가 따르지 못하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다. 그것은 인재를 등용할 줄 안다는 것인데 그의 수하에는 유능한 장수들이 구름같이 모였고 모사들 또한 숲처럼 가득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불행한 시기를 맞닥뜨리게 마련이다. 그때는 어떤 일도 잘 풀리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도 불운이 지속된다. 지혜조차도 연거푸 찾아오는 재앙 앞에 무릎을 꿇고 평소와 같은 분별력도 따르지 않는다. 모든 일이 이상하게 어긋날 때가 있는가 하면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일이 잘 풀릴 때도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상황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행운을 맞이할 수 있다. 정신은 집중되어 있고 기분은 최고조를 달릴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런 순간이다.
그럴 때 자신에게 다가온 행운을 알아보고 이를 조금이라도 놓치지 마라. 생각이 깊은 사람은 이런 조짐을 미리 알아채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나쁘다거나 좋다고 성급하게 말하지 않는다. 걸음을 만드는 비결. 힘든 때일수록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자신의 선택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그것이 위대한 선택일수록 어려운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생 끝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과 외로움은 미래를 위한 걸음입니다. 그것이 쓰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좌절과 어려움을 쓰레기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쓰레기와 함께 썩어버리고 맙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이 걸음이 되어서 거기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친절히 복을 부른다. 한 젊은이가 면접을 보기 위해 부지런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년 부인이 차를 길가에 세워둔 채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펑크 났는데 부인은 바퀴를 교체할 줄 몰랐습니다. 젊은이는 팔 소매를 걷어붙이고 바퀴를 갈아 끼워준 뒤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면접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젊은이가 낙담해 있는데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까 그 부인이었고 그 부인이 바로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이 현금이다. 내가 왕년에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역시 적지 않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꿈꾸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생각에만 매달려 오늘을 소홀히 하는 행동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지니고 있는 것, 지금 하는 일, 지금 함께 하는 사람들에 깃들어 있습니다. 어제는 부도난 수표이고 내일은 기약 없는 약속어음이며 오늘만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좋은 습관의 노예.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그들의 차이는 생각보다 무척 작습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실패한 자와 성공한 자가 엇갈립니다. 좋은 습관은 성공의 열쇠이며 나쁜 습관은 실패로 가는 문입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를 낳는 반면 나쁜 습관은 나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도 기본적으로 습관입니다. 습관적인 행동이 모여 성격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성격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성공으로 가는 제일 법칙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뭐뭐 하자. 링컨의 말처럼 사람은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정도만큼 행복해진다. 오늘만큼은 주변 상황에 맞추어 행동하자. 무엇이나 자신의 욕망대로만 하려 하지 말자. 오늘만큼은 몸을 조심하자. 운동을 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자. 몸을 혹사시키거나 절대 무리하지 말자. 오늘만큼은 정신을 굳게 차리자.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배우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노력과 사고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책을 읽자. 오늘만큼은 남에게 눈치채지 않도록 친절을 다하자. 남 모르게 무언가 좋은 일을 해보자. 정신 수양을 위해 2가지 정도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하자. 오늘만큼은 기분 좋게 살자. 남에게 상냥한 미소를 짓고 어울리는 복장으로 조용히 이야기하며 예절 바르게 행동하고 아낌없이 남을 칭찬하자. 오늘만큼은 이 하루가 보람되도록 하자.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하루가 인생의 시작인 것 같은 기분으로
오늘을 보내자. 오늘만큼은 계획을 세우자. 매 시간의 예정표를 만들자. 조급함과 망설임이라는 두 가지 해충을 없애도록 마음을 다지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오늘만큼은 30분 정도의 휴식을 갖고 마음을 정리해보자. 때로는 신을 생각하고 인생을 관조해보자. 자기 인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얻도록 하자. 오늘만큼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자. 특히 아름다움을 즐기며 사랑하도록 하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의심하지 말자. 걱정은 쓸모없다. 차를 즐기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속에 완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 현재에 대한 자각 속에서만 우리의 두 손은 찻잔의 기분 좋은 온기를 느낄 수 있다. 현재 속에서만 그 향기를 음미할 수 있고 그 달콤함을 맛볼 수 있으며 그 오묘함을 감상할 수 있다.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염려하면 우리는 한 잔의 차를 즐기는 경험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말 것이다. 찻잔을 바라보는 순간 어느새 차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인생도 그와 같다. 우리가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는 사이 현재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인생의 느낌, 향기, 그 오묘함과 아름다움을 놓치고 말 것이다. 그것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를 스쳐 지나가게 될 것이다. 과거는 지나갔다. 그것으로부터 배운 다음 보내버리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미래를 위해 계획하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걱정은 쓸모없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때,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에 존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삶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긍정의 힘. 긍정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영혼을 살찌우는 보약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에게 성공, 즐거움과 건강을 가져다 준다.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영혼의 질병이며 쓰레기다. 이는 성공, 즐거움과 건강을 밀어내고 심지어 인생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다면, 지금 얼굴을 찌푸려서 당신이 처한 상황이 달라진다면 지금보다 더 심하게 인상을 쓰고 사세요. 지금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질러서 당신이 생활하는 처지가 변한다면 세상의 모든 술을 남김없이 다 마셔 버리세요.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싸워서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다면 한둘이 아니라 100만 대군과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웃는 얼굴로 조용히 내일을 준비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된다. 이 자연의 법칙에서 미래는 필요치 않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 그뿐이다. 다음 순간은 이 순간 이후에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어린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기 위해 굳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듯 자연스럽게 모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마치 강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도 끝을 향해 바다를 향해 흘러간다. 노를 휘저을 필요도 없다. 그저 흘러가면 된다. 이 순간을 살아가면 된다. 미래에 대해 야망이나 욕망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순간을 놓치고 만다. 이 순간을 낭비하게 된다. 늘 무언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순간과 나 자신 사이에 거리감이 생긴다.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때때로 자신의 과거 때문에 자신의 현재까지 미워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되돌릴 수 없는 이미 흘러간 시간을 가장 아쉬워하고 연연해하는 반면 가장 뜻깊고 가장 중요한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과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는 이미 흘러간 물과도 같을 뿐더러 그것이 아무리 최악의 것이었다 해도 지금의 자신을 어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은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시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미래는 자신의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세상만 탓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고치려고는 하지 않고 세상만 탓한다. 만일 당신이 부정적이거나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 닥치거든 그 속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면을 찾도록 노력해 보라. 항상 뭔가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부정적이라고 느껴지는 환경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는 일에 빠졌을 때 당신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며 당신의 창조력은 왕성하게 자랄 것이다. 당신은 환경에 의존하며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가꾸어 나날이 새로운 힘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삶은 당신이 주인이 되는 삶이다. 남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는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 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행운을 부르는 사소한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 불행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불행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궁지에서 벗어나 마음 편해지기 위해 즉각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물론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직면해야 하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나면 책임을 떠넘기는 건 좀처럼 떨쳐버릴 수 없는 습관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둘, 진심만을 말해야 합니다. 상대의 환심을 사면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상대는 늘 기분 좋게 느끼고 우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은 아부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또한 상대를 마음대로 하려는 얄팍한 술책이거나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아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칭찬과 아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칭찬은 진심이 뒷받침된 것입니다. 따라서 칭찬을 할 때 칭찬 그 자체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면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 것입니다. 셋, 똑똑한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똑똑한 척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바람직하지도 운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우선 똑똑한 척 행동하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됩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은 그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나치게 똑똑하면 이로울 게 없는 것입니다. 한 말짜리 그릇에는 9대쯤 담는 게 좋습니다. 가득 채운다면 자칫 그릇을 깨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어느 정도 여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화나는 감정을 다 쏟아내지 말 것이며, 비록 정당한 말이라도 7할, 8할쯤만 말하고 여운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상태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코 자기 운명에 대해서는 하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행한 운명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운명을 공손한 태도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인간들은 지상의 영예를 쫓기 때문에 위험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았을 때는 화살을 쏜 자신을 탓할 일이지 아무것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현은 스스로 이와 같이 행합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덕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일이 잘 되었으면 그것은 운수가 좋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일수록 성공하면 제 자랑으로 삼고 실패하면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쉬운 일은 신중하게, 어려운 일은 대담하게 해야 합니다.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하면 자신감이 우리를 나태하지 않게 할 것이며,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면 소심한 마음으로 용기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끝내지 못하고 방치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 일을 이미 해버린 것처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고 애쓰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집니다. 시도해 보기도 전에 질의 겁에 질리지 않도록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성공하려면 말투부터 바꿔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과 말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듯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남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자주 쓰는 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말투부터 다릅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긍정형과 평범형, 부정형 이 세 가지 형태로 답을 합니다.
부정형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예요. 피곤해요. 죽을 지경입니다. 묻지 마세요. 죽겠습니다. 평범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그렇지요. 대충 돌아갑니다. 먹고는 살지요. 늘 똑같죠. 거기서 거깁니다. 하지만 긍정형으로 하는 말에는 열정과 힘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죽여줍니다.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환상적입니다. 끝내줍니다. 아주 잘 돌아갑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말하는 습관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라고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난 꼭 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난 하고 싶었어 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이라고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나중에 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왜, 무엇을 묻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어떻게, 언제를 묻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만큼 했다라고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아직 이것밖에 못했다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투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취를 다짐한다. 2. 작은 성공을 서로 축하해 준다. 3. 실패를 나무라기보다는 성취를 인정한다. 4. 화를 내기보다는 유머를 즐긴다. 5.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탓한다. 6. 상대방의 장점에 초점을 맞춘다. 7. 부정문보다는 긍정문으로 말한다. 8. 상대방을 신나게 호칭한다. 9. 노래방에 가서도 긍정적인 노래를 부른다. 이처럼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지금 쓰는 말투부터 바꿔야 합니다. 옛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 하는 말이 바로 성공을 암시하는 중요한 씨앗이 됩니다. 속상하고 화가 날 때는 다음과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참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정 관리는 최초의 단계에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화는 일단 참아야 합니다. 2.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속을 상하게 할 때는 고객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웃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생각할수록 희극적 요소가 많습니다. 괴로울 때는 심각하게 생각할수록 고뇌의 수렁에 더욱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웃긴다고 생각하며 문제를 단순화시켜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좋다, 까짓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좋다, 까짓것이라고 통 크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마음먹으려 들면 바다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5.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억지로라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도 저럴 수밖에 없을 거야. 뭔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 내가 왜 너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경을 건드린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속을 바글바글 끓인다면 억울합니다.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속을 썩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7. 시간이 약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속상한 일도 며칠 지나면 아니 몇 시간만 지나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 속이 상할 때는 세월이 약이라는 생각으로 배짱 두둑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8.
세옹지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속상한 자극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 만사, 세옹지마라고 생각하며 심적 자극에서 탈출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9. 즐거웠던 순간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에 매달리다 보면요, 한없이 속을 끓이게 됩니다. 즐거웠던 지난 일을 회상하면 기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10.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 됩니다. 괴로울 때는 조용히 눈을 감고 위에서 언급한 9가지 방법을 활용하면서 심호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침을 삼키듯 꿀꺽 삼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리고 다음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시간 낭비입니다. 뉴욕의 저명한 한 신경정신과 의사는 퇴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환자들을 만나면서 나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스승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많은 환자들이 입에 담는 만약이란 두 글자입니다. 나와 만난 환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지난 일을 회고하고 그때 반드시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던 일을 후회하면서 보냅니다. 만약 내가 그 면접 시험 전에 준비를 잘했더라면, 만약 그때 그 사람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그렇게 후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인 소모를 가져올 뿐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당신이 습관처럼 쓰는 만약이란 말을 다음에 라는 말로 바꾸어 쓰는 것입니다. 만약 꼭 들어야 할 강의를 듣지 못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반드시 그 강의를 들을 거야 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은 이미 자신의 습관이 되어버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미 지난 일을 가슴에 담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득 지난 일을 후회하는 마음이 들면 다음번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과거의 후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정열을 현실과 미래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꿈을 꿀 수 있다면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습니다. 꿈꾸는 것도 훌륭하지만 꿈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더 훌륭합니다. 신념도 강하지만 신념의 실행을 더하면 더욱 강해집니다. 열망도 도움이 되지만 열망의 노력을 더하면 천하무적이 됩니다.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자만이 성공을 쟁취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도해서 잃을 것은 없으며 성공하면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신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이 평온을 찾는 일입니다. 흥분을 가라앉힐수록 평온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 나갑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모든 행동이 내적인 평온함에서 흘러나오는 까닭에 신의 창조적인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풀어주고 충분히 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계획했던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비록 환경이 어둡고 괴롭더라도 항상 마음의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마음이 좁으면 하는 일도 좁아지는 법입니다. 행동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속에 성의가 없는데 겉으로 성의 있게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늘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데일 카네기의 글이 있습니다. 미소는
돈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루어냅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지만 주는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미소는 번개처럼 짧은 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지속되기도 합니다. 미소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부자인 사람도 없고 미소의 혜택을 즐기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소는 가정에서 행복을 꽃피우게 하고 직장에서 호의를 베풀게 하며 친구 사이에는 우정의 징표가 됩니다. 지친 사람에게는 안식이고 낙담한 사람에게는 희망의 빛입니다. 세상 어려움을 풀어주는 자연의 묘약입니다. 하지만 미소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으며 훔칠 수도 없습니다. 미소는 대가 없이 줄 때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불광,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려고 애쓰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애쓰고, 불편한 것을 못 참아 애쓰고 살지만, 때로는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사는 것이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다면 애써 더 많이, 더 좋게를 찾지 않아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없이 살고, 부족하게 살고, 불편하게 사는 것이 미덕입니다. 자꾸만 꽉 채우고 살려고 하지 말고 반쯤 비운 채로 살아볼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온전히 텅 비울 수 없다면 그저 어느 정도 비워진 여백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꾸 채우려고 하니 비웠을 때 오는 행복을 못 느껴봐서 그렇습니다. 없이 살고 부족한 대로 불편한 대로 살면 그 속에 더 큰 행복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빈 배, 장자.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빈 배가 그의 배와 부딪히면 그가 아무리 성질이 나쁜 사람일지라도 그는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는 빈 배니까요. 그러나 배 안에 사람이 있으면 그는 그 사람에게 피하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못하면 그는 다시 소리칠 것이고 마침내는 욕을 퍼붓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 배 안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배가 비어 있다면 그는 소리치지 않을 것이고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강을 건너는 그대 자신의 배를 빈 배로 만들 수 있다면 아무도 그대와 맞서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대를 상처 입히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쇼펜하우어.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멸시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가 한낱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거나 모략하려는 마음은 처음부터 잘라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격 속에 영원 불멸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인격 속에 제각기 존재하는 개성을 비난하지 않고 다만 조용히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 노자. 인간의 몸은 살아있는 동안은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곧
굳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굳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굳세고 메마른 것은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수목이 굳어져 버릴 때는 죽음이 다가온 때입니다. 굳세고 큰 것은 언제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은 언제나 그 위에 있습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엔도 슈샤쿠. 나이가 들면서 나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에 대처하는 방법을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란 바로 남들 앞에서 강해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유리하게 바꿔보자고 생각한 뒤에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 루시누. 맺고 끊음이 분명한 사람은 바쁜 듯 보여도 늘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 매사에 우물쭈물하고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한가한 것처럼 보여도 속은 항상 바쁘고 피로가 쌓여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여유를 갖고 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평소에 대책을 세워두지 않고 걱정만 하다가 정작 일에 직면해서야 갑자기 법석을 떤다면 공연히 괴로움만 더해질 뿐입니다. 참된 인생, 괴테. 구름 속을 아무리 보아도 거기에는 인생이 없습니다. 반듯하게 서서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인정한 것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귀신이 나오든 말든 나의 길을 가는데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는 고통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생의 완전한 만족이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정한 것을 힘차게 찾아가는 하루하루가 바로 참된 인생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마음을 열자. 리처드 칼슨. 마음을 혼란시키는 내적 갈등의 대부분은 인생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과 지금과는 다른 식으로 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한 경우는 무척 드문 게 현실입니다. 인생이 어떠해야 한다고 미리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것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기회와는 점점 멀어집니다. 게다가 위대한 깨달음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현실의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조차 가로막습니다. 아이들의 불평이나 배우자의 반대 의견에 부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상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여는 법을 터득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괴롭혔던 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골치 아픈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더욱 깊고 투명해집니다. 인생은 전투가 될 수도 혹은 자신이 공 노릇을 하는 탁구 시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에 충실하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만족한다면 따뜻하고 평화로운 감정이 찾아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에픽테토스. 사람은 누구나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실제로 그 일이 좋은 일이라면 그 사람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만약 잘못된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의해서 나쁜 결과를 맞게 됩니다. 모든 그릇된 일 끝에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점을 잊지 않는다면 공연히 타인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꾸짖지도 않을 것이며 그런 일로 사이가 벌어지는 일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이 정직하기를 바란다면 제임스 알렌. 남들이 정직하기를 바란다면 나부터 정직해져야 합니다. 세상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싶다면 나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주위 환경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면 나부터 행복해져야 합니다. 나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 있다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화할 것입니다. 인생에는 그 어떤 우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오직 내 마음이 끌어당긴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가져온 정당한 결과의 다름 아닙니다. 생각을 낳는 사람도 나 자신이고 환경과 삶을 창조하는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길러낸 생각들이 지금도 나의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라. 발타자르 크라시안. 어떤 사람들은 매사를 헐뜯고 어떤 사람들은 매사를 복잡한 일거리로 만듭니다.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로부터 싸움거리나 은밀한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짜증나고 불쾌한 일일수록 가볍게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절치 못한 때에 그 일에 휘말리고 말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걱정에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보지 못하고 작은 일을 큰 일로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거슬리는 일도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처방일 수 있습니다. 좋은 운명이란 데카르트.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만들어지고 성격은 일상생활의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 좋은 행동의 씨를 뿌려서 좋은 습관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좋은 습관으로 성격을 다스리는 날부터 운명은 새로운 문을 열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글 대사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글과 좋은 생각으로 마음의 크기와 생각을 넓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